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의 국어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사실 1차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했던 사립 전형이 위탁 전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립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하기 전까지도 공립을 넣을지 사립을 넣을지 고민을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공부 방법도 공립 준비할 때랑 사립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평소 하던 것처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론서 읽고 박노성 선생님 인강 맞춰서 밀리지 않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차는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사립을 고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요새는 많은 사립들이 위탁 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준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차의 컷이 공립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공립과 사립의 큰 차이는 저는 2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2차도 공립 2차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둘을 준비하는 방향성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먼저 공립은 교사를 뽑을 때 이 교사의 교직관이 어떤지, 그리고 교육 철학이 어떤지,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를 준비를 할 때 교과서를 보면서 계획을 많이 했고 교육과정에 일치하게 수업 실현을 계획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저의 교직관 그리고 이러한 저의 교직관이 교육청의 교직관과 일치하는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채용에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공동체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자체의 이념이나 실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해야 하고 사립은 조금 2차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를 통과하신 선생님들 대부분 공립과 사립 준비할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2차 준비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했는데요. 기간제를 병행하시려는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병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되게 올인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많은데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일을 병행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이런 데서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일단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올인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또한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히 병행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험 기간이 이어져 왔고 이렇게 N수생으로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 나의 부족한 체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출근 시간 전에 1시간이라도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틈틈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조금씩 제가 정리했었던 것을 보았고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거리로 갔어서 버스에서도 제가 준비했었던 작은 정리 노트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N수생이라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이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은 되게 금방 지치거든요. 일도 해야 하고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고 수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계획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레도 신청하고 요가도 신청하고 이랬었는데 물론 굉장히 좋지만 나중엔 그것도 이제 시험 가까워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 생활이 가까워지면 그냥 집에서 홈트 같은 영상 보면서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운동을 안 하기에는 굉장히 체력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잊지 마시고 꼭 일 병행하시면서 수험 합격하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인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 후부터 올인을 했을 때 이제 합격을 하지 않으면 되게 허탈감이 있다는 생각에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수험생활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우열을 가리고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진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했을 때의 장점은 시간이 더 많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력을 더 키워서 자신의 점검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인을 할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결국 합격하지 못했을 때 너무 힘든 마음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외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올인을 했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제 박혀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기간제를 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돈을 버려는 목적도 있지만 현장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도 좀 교류하면서 멘탈을 챙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기간제 병행을 선택했었는데요. 기간제 병행도 사실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죠.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2차 준비할 때도 진짜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요. 이론으로만 봤던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고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진짜 1차 수험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학생들과 많이 교류하고 동료 교사분들과도 이제 지내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집에만 박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만 확실히 올인할 때보다는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되게 이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론 공부가 부족하고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올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미 올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수험 생활이 많이 길어졌다. 그리고 고립돼서 공부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간제 경험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2차에서 뒤집어서 합격한 원인에 기간제 경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병행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상황과 성격에 따라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사대입니다.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보다도 임용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는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광고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선택해서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분 수업은 3개월도 가지 않아서 결국 환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직이수도 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출신이었는데 솔직히 전공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의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임용에 뛰어들었나 싶어서 왔는데 다른 강사분이 저에게 되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강사분이 잘 맞는 수험생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다른 강사님을 찾아서 1년 패키지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찾았던 게 박노송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애는 합격하지 못하고 그 후로 박노송 선생님과 되게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함께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노송 선생님을 계속 믿고 따르고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공부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운과 노력과 공부 방향성이 다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력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운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최대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바꿀 수 있는 변이는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님이실 수도 있고 강사님이실 수도 있고 뭐 선배나 주위 친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강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박노성 선생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든 초수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교과교육론이 뭔지도 모르고 문식성도 모르고 나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교육과정에서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랬던 사람을 이렇게 합격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입니다. 물론 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오랜 N수까지 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제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되게 컷 부근에 간 적도 많고 퇴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운이 맞지 않았거나 제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 방향은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선택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수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다들 주변에서 생각을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제가 교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올해는 내가 붙을 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붙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1차든 2차든 나 아니면 누가 붙어? 라는 마음으로 임했고 2차도 그런 마음으로 봤더니 결국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2차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길 바라며 다음 연도 합격생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